퇴직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한받거나 가진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만들겠다는 자기 욕심이 앞설 때입니다. 신기루처럼 다가온 돈의 유혹이 자신의 노후를 헤어나기 힘든 고통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니까요. 안녕하세요. 한때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수단이죠. 특히 퇴직하고 나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최선입니다. 모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고정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매월 발생하는 연금소득이나 자녀들이 쥐어주는 용돈에 맞게 노후 생활을 축소하는 것이 최선도 차선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 또한 거리가 멀다면 노년기 삶의 질이 최악으로 치닫는 빈곤 노후를 각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후 생활비는 노년기 40년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용입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일하지 않고 생활비가 조달되는 경우, 일해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경우, 연금이나 기타 소득에 맞게 생활비를 맞추는 노후, 그도 아니면 사회적 지원에 기대해야 하는 노후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후를 이어가든 돈에 대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가 누구든 재산이 많든 적든 그리고 일을 하든 안 하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만큼 가진 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니까요. 반면에 아예 돈이 없다면 유혹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돈이 없어도 돈의 유혹은 존재합니다. 노숙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중 하나죠. 약간의 돈과 자기 명의의 통장을 맞바꾼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자를 쏠깃하게 만드는 돈의 유혹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4가지만 압축해 보겠습니다. 퇴직자를 쏠깃하게 만드는 돈의 유혹. 첫째,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제안하는 상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꿀발린 상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을 자기 은행으로 예치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자들이 개별 은행의 퇴직금 운영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일본의 최고의 노후 설교사 요코테 쇼타는 그의 책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런 독서를 실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의 창구에서 상담하는 것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덫으로 들어가는 생쥐와 같다. 은행 창구를 마치 사기 집단처럼 묘사했으니까 이보다 더한 독설이 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모든 은행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은행으로 찾아온 고객을 놓치고 싶은 은행 상담자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은행으로 더 많은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 은행 상품의 장점을 잔뜩 늘어놓을 테니까요. 투자면 투자, 저축이면 저축. 무엇 하나 자기 은행 상품을 선택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퇴직자 입장에서 돈을 예치할 때 자기 은행의 단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단점이 없다면 부실은행, 부실대출이란 말이 나올 수도 없었겠죠. 고객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를 적시에 알려주는 구조였다면 아마도 금융권에 돈을 맡기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빼앗기는 일은 애당초 벌어질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요코테 쇼타가 일본에서 경험한 사례를 옮겨보겠습니다. 모 상장기업에서 근무했던 75세의 고객도 8천만 엔의 재산이 있다고 하길래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현금은 수백만 엔 정도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거의 하락해버린 펀드와 정기예금이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봅시다. 고금리 또는 고수익 상품이 가끔씩 출시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것도 뜬금없이 상품을 출시할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고객에게 알리면 안 되는 그 이유 말입니다. 만일 고객이 의심하고 접근했다면 영리하게 고금리 또는 고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돈을 고금리 또는 고수익 상품에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 업무가 마비가 되고
급기야 출금할 때를 놓친 상당수 고객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는 소득이 부족하니까 고금리 이자로 노후 생활비에 보태려는 생각으로 예치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더 많은 이자와 수익은 고사하고 자기 돈까지 까먹는 일이 엄연히 존재했던 위험 아니겠습니까? 고금리, 고수익에 홀리지 맙시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퇴직자를 쏠깃하게 만드는 돈의 유혹, 둘째, 접근하기도 쉽고 더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과장된 정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에 공짜 같은 이득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 좋으라고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교묘한 말과 데이터 조작으로 상대를 홀리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거나 사기 집단 소속원입니다. 그러니 달콤하게 또는 협박에 가까운 위험을 앞세우고 다가오는 제안이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것들을 잊지 맙시다. 더구나 냉정한 판단력이 결여된 노년기엔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큰 이자를 받는다. 매월 고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상품이나 방법이 있다면 왜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그것도 굳이 애써서 노력해서 알려주려고 할까요? 자기가 독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좋은 걸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기회를 준다고요? 에이, 믿을 걸 믿어야죠. 그러니 달콤한 유혹은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퇴직자를 쏠깃하게 만드는 돈의 유혹, 셋째, 거절이 쉽지 않은 잘 아는 사람의 제안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말하길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나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몫 챙길 수 있다.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있다면 믿어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쉽게 승낙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은 어떨까요?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해도 수익이 상당하다. 이렇게 다시 제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중에는 100만 원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응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땅 투자를 제안받거나 미친 다단계 수익 또는 고수익 상품 등의 제안은 거절이 상책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냉정하게 거절하면 지나온 세월 인연을 부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제안을 수락하면 세월 인연은 이어지지만 괜히 꺼림칙하고 그러므로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쌈박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건 100% 사기성 제안으로 인식하는 게 상책입니다. 퇴직자를 쏠깃하게 만드는 돈의 유혹, 넷째, 개인의 경제적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대출 또는 사채입니다. 물론 대출은 정당한 금융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대출은 위험하죠. 꼭 필요한 돈이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채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돈줄이 막혔기 때문에 사채라는 외통수에 빠지는 거죠. 오죽하면 사채까지 끌어쓰겠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평소에 돈이 많든 적든 금융권 신용등급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신용등급이 좋으면 어떻게든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돈도 없는데 신용등급까지 나쁘면 돈 빌릴 곳은 사채뿐입니다. 사채는 곧 고금리 이자와 연결된 돈인 만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죠. 오늘은 퇴직자를 쏠깃하게 만드는 돈의 유혹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4가지 유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상품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둘째, 접근하기 쉽고 더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과장된 정보에 넘어가는 거죠. 셋째, 거절이 쉽지 않은 잘 아는 사람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는 겁니다. 넷째, 개인의 경제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대출이나 사채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